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좋은 남자 골라서 시집보낸 환관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새신랑과 주인이 첫날 밤을 기념하여 식전 새벽부터 권커니잡건이 하였는데 선비는 해장술에 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대취하여 쓰러졌다. 그런 그가 정신을 차려 깨어났을 때는 해가 이미 석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비는 아뿔싸 싶었다. 과거 시험이 그야말로 내일 모레여서 이번에 놓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는데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지금 자기가 하는 꼴이 꼭 그 짝이었다. 선비는 그제야 후회하며 급히 서둘러 길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주인이 은근히 붙잡았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너무 늦었소이다. 인정 시간에 맞추어 한양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니 하룻밤 더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지요. 선비는 여인과 새로 맺은 정이 아직 미흡하여 미련이 많이 남은 데다가 주인의 만류도 이치에 맞는 것 같아 하룻밤 더 유숙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선비가 떠나겠다고 나섰지만 주인은 여전히 놓아주지를 않았다. 선비는 사정하고 애원했다. 이틀 밤의 동침은 그야말로 꿀과 같이 달아서 마치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보러 가는 것도 내게는 평생의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마냥 지체하다가는 그야말로 좋은 인연이 좋지 못하게 끝나고 말겠습니다. 내게 과거를 보는 방도가 다 있다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이때는 과거날이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였다. 선비는 한편으로 의심도 나고 다른 한편으로 근심스럽기도 하여 도망칠까 하고 궁리를 해보았지만 조랑말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집 등 책자와 시험장에 소용될 물건들이 모두 보침 속에 들어있어 꺼낼 길이 없었다. 심중에 이런저런 생각만 오락가락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날이 또 저물었다. 이날 밤 만부득이 유숙하였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비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길게 탄식하였다. 떠나올 때 부모님께서는 불추한 소자가 개수나무를 꺾을 것이라는 소망이 간절하셨거늘 헛되이 중도에서 조롱에 갇힌 새와 같은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뵐고. 이른 아침을 먹으면서 주인이 달랬다.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과거 보는 장소가 춘당대안이오.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소생은 내시부에 근무하오이다. 즉 내시란 말이 외다. 따라서 궁정하는 내가 잠옷 힘을 쓰는 곳이라오. 그러니 내 말만 들으면 필시 급제하리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랑말 대신 힘센 말을 꺼내주면서 영리한 하인 둘을 선비에게 딸려보냈다. 아울러 애게와 내시부에 패지를 보내 반드시 글씨 잘 쓰는 자를 골라서 선비의 식원을 쓰도록 지시하고 답안지를 제출할 즈음에 잘 주선해달라고 시관에게 신신당부하는 글을 따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선비에게 일렀다. 선비님이 그동안 준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소이다. 그러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하리다. 급제하여 내려가는 길에 꼭 다시 들러주셔서 원하건대 나의 부탁을 저버리지 말아주시오. 과거를 보고 얼마 후 방이 붙었는데 선비가 과연 장원급제했다. 3일 요가를 하고는 귀로에 올랐는데 바로 은인의 집을 찾았다. 주인은 미리 주안을 성대히 차려놓고 차이를 높이 쳐놓고서 선비를 기다렸다. 그가 들어오자 은하를 잡고 반겨 맞이했다. 이어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잔치를 밤새 벌였다. 이때 비로소
선비에게 저간의 사연을 말해주었다. 낭자는 본래 양가의 딸이었소이다. 부모가 돌림병으로 일찍 세상을 버려 내가 데려다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오. 하지만 마음만 그랬을 뿐 하늘의 맹세코 그녀는 백설같이 깨끗합니다. 그것은 선비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볼 재주가 내게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오. 어느 날 그녀가 꿈에 황소 한 마리가 자기 배에 걸터 앉아서 울더니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더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몸이 이렇지만 않았다면 좋기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장원급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늘이 돕지 않아 이번 생에는 그런 힘이 내게 없지요. 그러니 그 상서로운 조짐에 응할 길이 없었소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녀가 꿈 이야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나도 꿈을 꾸었는데 잘생긴 선비 한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가 들창 너머로 그 선비를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남녀의 인연이 여러 생에 걸친 아주 오래된 것이었음을 호련 깨달았소이다. 하지만 은행나무도 마주서야 열매가 열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꿈에 본 선비의 이목구비가 너무나 내 눈에 뚜렷하기에 여러 생에 걸친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지하려고 비록 예법에 걸맞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을 꾸몄던 것이라오. 그러니 잠자리를 가지기에 앞서 낭자가 선비님에게 황소 울음소리를 내게 한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생이 중매를 서리다. 저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선비님에게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저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그렇고 이번 걸음에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가마에 태워가도록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오. 그 집 문전에서 작별하는데 지참금으로 토지 문서뿐만 아니라 새 살림까지 일체를 마련해서 함께 딸려 보내는 것이었다.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고 아름다운 여인까지 얻어서 영남까지의 고향길을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갔다. 고향에서는 경사가 겹으로 생겼다고 다들 축하했다. 그 뒤 세월이 2, 3년 흐른 뒤 아내가 등남했기에 그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선비가 그 집에 일부러 들렀다. 그 사이 주인은 폭삭 시들어 있었는데 그는 쓸쓸하고도 슬픈 얼굴로 말하였다. 전날의 사기여 두터워진 정이 있다지만 나는 한간내시여 그대는 명관입니다. 내왕을 끊어야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로 서로 인연을 끊고 오직 먼 뒷날 지하에서 상봉하기만을 원합니다. 이리하여 서로 영영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 선비의 성명은 굳이 밝힐 것이 없겠고 환관은 바로 김창이란 사람이다. 김창이는 시와 술과 글씨 거기에다가 검은고, 그림, 바둑까지 능하여 풍류나마로 이름이 있었다. 일찍이 귀양에서는 한양과 거리를 두고 산수간에 응거하였으며 좌우를 어초절하했다. 그가 딱 한 사람, 평생 사랑했던 여인과 이별의 즈음에서 지은 시는 이러하다. 만물이 다 음양을 갖추었거늘 나만이 그렇지 못함을 슬퍼하노라. 16 청춘 규중의 여인이 석양의 꽃 앞에서 눈물 짓노라. 이 한편의 시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옥으로 만든 술잔이라 할까, 실로 천지간에 희우한 의로운 환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인정은 조선시대 밤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종묘에서 종을 치던 일입니다. 현재 보신각이라 불리는 종묘에서는 매일 오후 10시경 28번의 종을 쳐 성문을 닫는 인정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파루를 실시하였으며 도성 내에 큰 불이 날 때도 종을 쳤다고 하는군요. 사집은 과거 시험 칠 때 필요한 문구들을 잘게 초하여 모아둔 손으로 만든 자료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점 정리집 같은 것입니다.
춘당대는 한양 창경궁 안에 있는 누대입니다. 옛날의 과거를 실시하던 곳입니다. 액에는 궁중 액정서에 소속된 이원이나 관노입니다. 액정서에는 환관들이 근무했습니다. 내시부는 시부라고도 하며 궁중에서 환관들이 일보는 관부입니다. 폐지는 조선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문서입니다. 시권은 과거를 볼 때 글을 지어 올리던 종이, 즉 답안지입니다. 시관은 시험관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관계되는 시험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입니다. 316관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그리고 친척을 방문하던 일입니다. 일종의 축하 행사입니다. 은하는 어사화입니다.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 혹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모자에 꽂는 꽃을 말합니다. 매조지는 마무리입니다. 일의 끝을 단단히 단속하여 마무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초자는 물고기를 잡고 뗄나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무신, 구수운의 이순록이 모본입니다. 이우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1973년 역편한 이조한문 단편집과 이우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2018년 편역한 이조한문 단편집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김성근과 김원석이 연출한 2008년 KBS 토일 드라마 대왕 세종, 김도훈과 이성준이 연출한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그리고 신윤석과 안기로가 연출한 2010년 SBS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박연 옥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 그리고 박연 옥화백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의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그림과 2019년 우정사업본부 발행우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근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